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가 이제 1941년을 태평양 전쟁의 발발이라고 하지만 그러기 전부터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반도가 있습니다만 1910년에 대한제국을 조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강제 병합을 합니다. 이게 19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만주로 진출해서 1932년에 만주국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 만주국의 우두머리로 누구를 앉히느냐? 마지막 황제인가? 그 영화 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그 어린애 푸이 나오죠? 그 푸이를 데려다가 만주국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괴뢰국가죠. 그래서 만주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점령하기 위한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그 일본의 야욕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소련이 또 나옵니다. 유럽에서 소련과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여기서도 또 소련이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1년 4월이고요. 조약을 체결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태평양 전쟁에서의 소련의 역할은 또 뭐냐 하면은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선에서 마음껏 날뛰도록 방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유럽에서도 사실 독일이 그 마음대로 유럽을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 공범의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시아 태평양 전장에서 일본이 마음대로 날뛸 수 있도록 방조를 한 게 바로 소련이에요. 그리고 소련은 연합국이 일본하고 싸우는 와중에 일본의 여러 가지 전쟁 물자를 수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은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소련이에요. 일본이 이제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을 했고 만추리아라고 해서 만주국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의 이제 주요 지역 다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이 많은 나라들 다 점령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정도만 점령이 안 됐지 나머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지역을 다 석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41년 12월에는 미국의 하와이에 미군 기지 진주만을 기습을 해요. 12월 7일이라는 거는요, 일요일이에요. 우리나라 그 50년 6월 25일도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악한 나라들은 일요일날 새벽에 기습을 합니다. 선전포고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국제법 위반이죠. 12월 7일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또 이게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자그마치 6척의 항공모함을 끌고 항공기 450대를 끌고 갔는데 이게 레이더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롭던 진주만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이 진주만에 있던 미국 전함 7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5척이 격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2,400여 명, 그 다음에 부상자만도 1,7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12월 8일 미국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2차 대전에 참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교수님께서는 EBS에서 강연하실 때 아마 미국이 41년 12월에 참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이 별로 한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소련이 너무 2차 대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역사적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독일이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참전하지 않았던 거고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거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바로 이제 41년 12월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그 전쟁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국이 다 물자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측면에서 전쟁을 다 지원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 하와이 진주만 기습으로 인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다는 거죠. 하와이 진주만에 아까 7척의 배가 피격이 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리조나함입니다. 그래서 피격된 지 9분 만에 침몰을 했고요. 이게 지금 애리조나함인데요. 이 바닷속에 그대로 이렇게 수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애리조나호에 타고 있던 승조원 거의 다 죽었죠. 1177명이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시신을 건져낸다든가 하는 그런 여유가 없었고요. 그대로 그냥 수장된 채로 그 위에다가 애리조나 메모리얼, 그래서 전쟁 기념관 같은 거를 짓고 추모를 하는 그런 건물로 있는 거죠. 현재까지도 이게 하와이에 가면은 애리조나 메모리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많은 섬을 어떻게 해서 점령하느냐? 이제 하나씩 하려니까 태평양에 있는 섬이 정말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쓴 작전은 뭐냐? 아일랜드 하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핑이라는 게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건데 모든 섬을 다 정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 섬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건너뛰면서 이제 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나머지 섬은 그 사이사이에 낀 섬들은 보급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항복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작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섬, 솔로몬 군도라든가 사이판 섬을 골라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섬이기 때문에 작전이 또 어려운 것도 있었고 일본군이 또 저항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44년 6월에 가서야 사이판 섬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폭격이라는 게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비행기가 발진을 해야 되는데 전투기가 그래야지 이제 폭격을 할 수 있는데 그 발진할 수 있는 기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면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 본토까지 가려니까 44년 6월에 돼서야 사이판 섬을 점령해서 가능해졌고요. 그나마 대규모 공습을 한 거는 그거보다 더 늦게 44년 11월에 가서야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힘겹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도 지금 더 된 거예요. 41년 12월에 이제 미군이 이제 참전해서 이렇게 섬 건너뛰기 작전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지도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호주죠. 호주고 여기서부터 주요 섬을 하나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도 하와이에서 와서 이 많은 섬을 점령하는 그런 작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45년 4월 30일경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5월 초에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했다. 그런데 일본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이 끝나야 일본이 항복해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그런데 일본이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국의 3거두가 포츠담에 모여요. 포츠담이라는 건 이제 독일의 베를린 외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이게 45년 7월이죠.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해라 라고 요구한 거예요. 포츠담 선언 중에 중요한 내용이 그 우리하고 관련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주권은 그 일본 본토 그 주요 섬 4개에 국한된다 라고 포츠담 선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병합한 것으로 돼 있는 강제 병합당한 거죠. 우리 한반도는 결국은 일본 땅이 아니니까 이제 독립될 소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이제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하라 했는데 일본이 항복했겠습니까? 결코 항복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얼마나 항복을 안 하고 결사항전을 했는지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에 내려진 명령이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는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랬는데 74년 전쟁 끝난 지 30년 만인데도 필리핀에서 발견된 일본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여서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결코 항복을 안 하고 필리핀의 어딘가에서 숨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3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군 군복 그대로 갖추고 군장 다 갖추고 있는 거 보세요. 이 대검이며 뭐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필리핀 정부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와서 태평양 전쟁 시에 모시고 있던 상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어디 잡화점인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 상관을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항복하라는 명령을 녹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필리핀에 가서 들려주니까 그때서야 상관의 명령을 듣고 항복하러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이 이제 항복을 안 했다라는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74년이라는 30년 지나서 나왔는데 사실은요 2005년에도 발견돼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나온 일본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73년인가 2년에 괌에서 발견된 사람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 섬이나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항복했는지 모르고 본대랑 헤어져가지고 합류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모여서 살면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몇십 년을 산 겁니다. 일본군이 얼마나 끝까지 저항했나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연합국이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본토까지 점령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전쟁부에서도 그렇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본토까지 점령하려면 지금으로부터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 본토에 상륙해서 일본군과 전쟁을 벌어지게 되면은 미군이 한 100만 명 정도, 영국군은 한 50만 명 정도 더 희생될 것이다. 라는 그 계산이 나온 겁니다.